네, 전남 장성 노인요양병원 6분 만에 불을 껐지만 21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게 거동이 힘든 그런 환자 수가 많다. 또 인력 배치나 안전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국에 1000개가 넘는 요양병원이 운영 중이랍니다. 그것도 아주 급증하는 추세라고 그래요. 요양병원을 둘러싼 문제들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 연결합니다. 석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노인 요양병원하고 노인 요양시설하고 좀 다른 거죠? 네, 노인 요양병원은 의료법을 적용을 받고요.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서 수가 같은 게 설정이 되고 예. 또 인력 기준도 그렇게 되고요. 예.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적용을 받아서 인력 기준이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편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양병원은 병원이니까 보호사가 아니라 의사, 간호사 이쪽 위주인가 보죠? 네네, 의사, 간호사 중심으로 인력 배치 기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같은 요양병원이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어느 정도나 늘어나고 있어요? 원래 지금 2008년 전후로 해가지고 급증을 해서요. 지금은 1100개에서 한 15만 병상의 요양 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원래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급증했었던 거고요. 그렇게 했었던 배경에는 그 지방의 중소형 병원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그 노인 요양 그 병상으로 전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급증하게 됐습니다. 10년 사이에 무려 11배가 늘었다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노인 요양병원하고 노인 요양시설은 나름대로 이 환자군이 좀 달라야지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나름 이제 환자에 대한 이제 그 마케팅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이나 이런 그 운영은 굉장히 열악한데, 예. 제대로 이렇게 환자군이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예. 거의 비슷한 환자군을 그냥 나눠서 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그 지방의 중소형 병원들이 경영난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옮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중소형 병원은 장사가 안 되는데 쉽게 말해서 요양병원은 수지가 맞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지금 노인 요양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병원이 아무래도 이제 의료 인력이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또 노인 요양 시설하고 노인 요양 병원을 이용자 입장에서는 선택적으로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아니 그러니까 중소형 병원에서는 무엇 때문에 지출이 더 많은 거고 요양병원에서는 지출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일단 인력 배치 기준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지금 이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환자 40인당 의사 1명, 그리고 환자 6명당 간호인력 1명 이런 식으로밖에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급성기 병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의료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점이 가장 중요하겠군요. 그러니까 일반 병원이면은 환자 40명당 1명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일반 병원은 그럼 대충 어떻게 됩니까? 급성기 병원은 이렇게 딱 그런 의사 배치 기준을 따로 지금 하진 않고요. 이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배치 기준을 가지냐면, 이게 포괄 수가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그 여러 가지 환자 분별로 정액 수가를 적용을 받고 있는 거여서요. 그래서 이제 배치 기준에 따라서 그 정액 수가가 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가장 베이직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40인당 1명, 6명당 1명 이런 기준인 거죠. 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1284개 요양병원에 무려 23만 6천 명 이상이 입원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겁니까? 워낙은 요양병원은 사실은 의료 욕구가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재활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재활을 할 수 있는 이 환자군이 이제 입원을 하시는 게 맞는데요. 예. 지금 현재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에 그러니까 입소하시는 어르신들하고 거의 상태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치매 환자 한 40%,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만성 질환과 거동 불편으로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병원을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는 또 요양시설이 이제 열악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배치 기준으로 얘기했던 인력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시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이 10년 사이에 11배나 급증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수요가 있다는 얘기긴 하지만
동시에 또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면 환자 유치 경쟁이 벌어지겠군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이 벌어지고 그만큼 근데 서비스 질은 안전하게 이제 보증되지 못한 상태로 운영이 되니까 예. 지금 뭐 인력 배치 기준 자체도 워낙 기준 자체도 미흡한데 운영에 있어서는 더 미흡한 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환자 유치 경쟁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또 여기 오면은 조금 더 저렴합니다. 뭐 이런 병원들이 막 생기겠죠. 그죠? 이제 요양시설에도 가끔 그런 이제 그 담합 문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 부담금을 좀 낮춰줄 테니까 내지는 면제해 줄 테니까 유치하는 그런 식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력 기준들을 충족하지 않아도 서비스 질보다는 이제 요양병원에 모실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병원하고의 이해가 맞아서 이런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경우도 많이 왕왕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성 질환의 경우 가족들은 집에서 간병하기 어렵고 또 일반 병원에 가게 되면 사실상 또 치료 효과는 별로 없고 그래서 장기 입원을 하게 되는 그런 병원을 바라게 되고 요양병원은 바로 그런 환자를 노려서 별다른 치료는 하지 않고 그냥 장기 입원하는 바로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군요. 예,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노인의 여러 가지 그 만성질환적인 특성을 살린 그러면서 이제 좀 저비용으로 이제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예. 그런 이제 노인 병원과 급성기 병원과 그다음에 노인 요양시설의 이제 나름대로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바람직한데 지금은 노인 요양 병원이 사실상 굉장히 너무 많아진 상태예요. 우리가 필요로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정말 이제 이전부터 사실 이제 좀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이제 역할 분담이 좀 더 정확하게 돼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급 과잉, 그에 따른 과잉 경쟁, 따라서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부실 관리가 이루어지고 이런 메커니즘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기준 자체가 이 뭐 스프링클러 시설 같은 것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요양병원이 그 중소 원래 일반 병원에서 이렇게 기능 전환을 하면서 사실 이제 생활을 하는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이 소방법에 적용을 받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갖춰져야지 되는데 원래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소방시설 뭐 이렇게 스프링클러라는 게 이제 물탱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천장도 좀 높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설을 완전히 이제 건물을 개축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사항들이 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차차 해 나가겠다. 단계적으로 지금 이제 시설 기준도 규제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차제에 사건이 터진 거죠. 예. 어쨌든 지금 현재는 스프링클러 이런 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거죠. 네. 또 화재 점검 항목도 5가지뿐이라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저 화재 뭐 지금 이제 그냥 일반 뭐 소화기 지금 요번에 오늘 화재 진압하는 데서 보셨듯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안전 규칙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치매나 거동 불편하시는 어르신들이 오실 때 당연히 이제 배치돼야 되는 이제 그 편의 시설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침상이 올라간다든가 복도의 그 넓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들이 그러니까 그 병원들이 아주 다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건강보건 심사평가원이 2012년도 요양병원 입원 진료 적정성 평가라고 하는 자료를 냈는데 간호사 호출하는 호출벨이 없다. 안전 손잡이가 없다. 뭐 심지어는 산소 공급 장비나 산소 흡인기 이런 거를 병원 전체에 딸랑 한 대 갖춘 것도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게 관리 감독이 안 됩니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자체에서 지금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의료 이제 평가 원에서 인증을 하기로 했어요. 2013년 1월에 인증제를 이제 도입을 복지부에서 했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은 이제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기관들을 먼저 인증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요양병원 인증제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2013년 1월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작년 1월. 네네. 근데 이제 1,100여 개의 시설 중에서 한 100개 미만의 시설들만 지금 인증을 받은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지금 뭐 배치 기준이나 아니면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시킨 시설 자체가 그 병원 자체가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절대적으로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아닌 상황에서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요양병원 인증제가 작년 1월에 시행됐는데 한 100여 개밖에 안 받았다. 또 원하는 데만 받는다. 이 말은 의무가 아닌 모양이군요.
일단은 이제 준비된 곳이 먼저 인증을 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취지인데요. 네. 2016년까지 인증을 완료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디스인센티브를 주겠다, 뭔가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일단, 예. 2016년까지 시한을 주고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군요. 네네. 그런데 더 문제는 오늘 아침 화제가 난 그 효 실천 나눔 사랑 요양병원, 이게 인증을 받은 곳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인증을 받은 그 기준에는 그 소방 그 법에 적용되는 그런 것들은 일단 빠져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소방법 자체는 지금 지금 현재 그 복지부에서 인증하는 기준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복지부 인증 스프링클러나 이런 이제 아주 중요한 소방 시설들이 의무 사항이 아닌 거죠. 그럼 필요한 사항이. 복지부의 인증 기준은 뭐를 가지고 인증을 하는 겁니까? 뭐 의사수 이런 것만 딱 보는 건가 보죠? 인력 배치, 그다음에 안전 기준 이런 것들, 서비스 제공 과정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게는 돼서 굉장히 이제 여러 항목들을 이제 점검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치명적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체크리스트가 좀 더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겠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일단은 지금 이제 오늘 계속 얘기가 됐었던 인력 배치 기준 자체를 좀 현실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소방시설 같은 경우 이제 규제인데, 일종의 규제인데, 이거는 이제 안전에 관한 규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이제 규제를 오히려 해야 되겠다라는 거하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요번 그 사고가 이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인데 사실 이 어르신의 상태를 보면 치매만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같이 동반한 치매인 것 같아요. 이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공동 생활을 한다거나 공동 입원을 해가지고 생활하시기에 부적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빨리 이제 스크린을 해서 따로 분리를 해서 정신과 의사의 그야말로 아주 엄밀한 그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스크린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상자 확보에 이렇게 연연한 것도 있고 이런 체계가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지 않는 것, 대상자 분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좀 이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도 같이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지금 이제 방화 용의자로 지목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아이고, 자, 우선 인력 배치 기준, 그다음에 소방시설 규제 강화, 그리고 환자에 대한 스크린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요양병원에서라도 빨리 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였습니다.